선생님, 등산 좋아하십니까? 맑은 공기 마시며 정상에 올라 마시는 막걸리 한 잔, 정말 꿀맛이죠. 하지만 그 한 잔이 내 동료와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실제 있었던 끔찍한 사연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건 첫 번째 이야기, 폭포에서 마지막 건배. 여러분, 저는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술 냄새가 코끝에 스며드는 듯합니다. 산에서 마신 술 한 잔이 사람 목숨을 빼앗아간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 제 목소리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여름의 한가운데였습니다. 햇볕은 뜨겁고 산속 공기는 습기가 가득 차 숨이 막혔죠. 이런 날은 역시 산에서 시원한 폭포 물 맞으면서 한 잔이지. 친구 중 한 명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오랜만에 모인다는 핑계로 가방에 소주와 맥주를 챙겨왔습니다. 등산이라는 명분은 사실 부차적이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자연 속에서 술자리를 즐기는 것이었죠. 산 중턱에 이르러 폭포가 보이자 모두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물보라가 시원하게 뿌려지고 그 앞엔 딱 앉기 좋은 넓은 바위가 있었습니다. 우린 돗자리를 깔고 앉아 술상을 차렸습니다. 김밥, 오징어, 족발, 그리고 소주병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이게 진짜 힐링이지. 누군가 외쳤고 잔이 부딪히며 짠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에 술이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때는 아무런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술자리가 그저 즐겁고 또 짜릿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이 돌면서부터였습니다. 한 명이 목청을 높여 노래를 부르고 다른 사람은 술병째 들이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철호라는 친구가 가장 많이 마셨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발걸음이 점점 비틀거렸습니다. 철호야, 거기 위험하니까 앉아 있어라. 제가 몇 번이나 말렸지만 그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에이, 괜찮아. 나 술 몇 병 마셔도 멀쩡하잖아. 그는 폭포 가장자리에 다가가더니 두 팔을 벌리고 외쳤습니다. 물소리랑 술맛 끝내주지 않냐? 그 순간 그의 발이 바위 있기에 미끄러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아차 싶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이 닿기 전에 그의 몸은 그대로 공중으로 나가떨어졌습니다. 으악! 하는 비명이 메아리치며 곧 쾅, 돌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로 고꾸라진 그의 모습은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우린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헛웃음을 지었고 또 누군가는 술 기운의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야, 빨리 119 불러. 빨리. 제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한 친구가 전화기를 꺼냈지만 술에 잔뜩 취한 상태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위치 설명도 엉망이었고 목소리도 횡설수설했습니다. 저 역시 술이 올라 말이 꼬였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폭포 아래 친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들것에 실려 내려가는 그의 몸은 싸늘했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폭포 소리도 더 이상 청량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날의 비명, 바위에 부딪히던 소리, 피에 젖어 흘러내리던 물줄기만 떠오릅니다. 술이 우리를 즐겁게 해준 건 잠시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 그 술이 친구의 목숨값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술 한 잔, 그건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건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실제 사건 2번째 이야기, 등산객 아닌 상여행렬. 산에 오를 때마다 저는 그날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산을 내려오던 모습. 그런데 그것은 등산객의 발걸음이 아니라 상여행렬 같았습니다. 바로 제 눈앞에서 친구가 쓰러졌고 술에 취한 우리 손끝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였죠. 우리 산악회 사람들은 운동 겸 술 한 잔이라며 늘 하던 버릇대로 가방에 소주와 안주를 챙겼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상에서 술판을 벌이는 게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5병으로는 모자라겠다. 10병은 가져와야지. 모임의 회장이 그렇게 농담 섞인 말을 했고 다들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모임은 등산 동호회가 아니라 산에서 술 마시는 모임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 정상에 도착하자 모두가 배낭을 풀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음식들을 늘어놓고 소주병 뚜껑이 차례차례 열렸습니다. 잔이 오가며 건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정상에 도착했으니 다 같이 건배. 처음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땀에 젖은 몸에 술이 들어가니 금세 기분이 달아올랐습니다. 서로의 어깨에 팔을 걸고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술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0대 중반의 회원,
민수 형이 이상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그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빨리 119 불러. 하지만 문제는 모두 술에 잔뜩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휴대폰을 꺼낸 사람의 손은 덜덜 떨려 제대로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위치 설명을 하려 해도 말이 꼬여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북한산 정상 근처인데요. 아, 그 어디더라? 이런 식으로 횡설수설하는 사이 민수 형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누군가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나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가슴 압박 몇 번 하고 인공호흡 몇 번이지? 술 취한 대화만 오갔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눌러보려 했지만 술 기운에 손이 제대로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압박이 엉뚱한 곳에 들어갔고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흘렀습니다. 마침내 멀리서 구조대에 빨간 옷이 보였습니다. 헬멧을 쓴 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그들은 단번에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지만 이미 늦은 듯했습니다. 민수 형의 몸은 축 늘어진 채로 들것에 실렸습니다. 그 순간 산 위에서 내려가는 우리의 행렬을 본 다른 등산객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등산객이 아니라 상여 행렬 같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임은 산악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모임의 이름은 사실상 상여회였습니다. 산에서 술을 마신 대가로 동료 한 사람을 떠나보냈으니까요. 그 장면은 아직도 제 눈앞에 생생합니다. 울음 섞인 탄식, 들것을 메고 내려오던 구조대원들의 굳은 표정,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수많은 시선. 산에서 술을 마시니까 그렇지, 그 말은 사실이었고 우리 모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산 정상에 오를 때마다 술 대신 물병을 꺼냅니다. 민수 형이 쓰러져 있던 그 바위 위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형, 미안합니다. 우리가 형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산은 건강을 위해 찾는 곳이지 술을 위해 찾는 곳이 아닙니다. 정상에 올랐다는 기쁨은 물 한 모금이면 충분합니다. 소주 한 잔은 결코 축배가 아닙니다. 그건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일 뿐입니다. 실화 사건 세 번째 이야기. 술잔 대신 영정사진. 살다 보면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허무한지 몸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이 오늘은 영정사진 속 미소로만 남아있는 경우 말이죠. 그날도 평범한 회식 자리였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던 우리는 산에서 땀 좀 빼고 해장도 하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말렸습니다. 아니, 회식 다음날 산행을 가자고? 술도 덜 깼을 텐데. 하지만 다들 괜찮다며 웃어넘겼고 저도 억지로 따라 나섰습니다. 새벽 5시 우리는 산 입구에 모였습니다. 대부분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제 마신 술이 채 빠지지도 않은 상태였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웃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땀을 빼면 해장이 된다는 근거 없는 믿음 때문이었죠. 산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몸은 무거웠습니다. 어제 마신 술이 온몸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친구 기석이 유독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발걸음이 자꾸 비틀거렸습니다. 야, 괜찮아? 제가 물었지만 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오르면 금방 나아질 거야. 그렇게 우리는 정상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멋진 경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들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죠. 그런데 기석은 배낭에서 술병을 꺼냈습니다. 한잔 해야지. 이 맛에 산에 오는 거 아니냐? 저는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야, 아직 술도 안 깼는데 또 마시려고 미쳤냐? 그러나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그냥 기분 내는 거지 뭐. 결국 몇 명이 따라 마셨습니다. 잔이 오가고 또다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지만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문제는 내려오던 길에서 터졌습니다. 좁고 험한 내리막길. 바위가 이끼로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발을 디뎠는데 뒤에서 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기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석아! 다급히 소리치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는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몸은 불편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우리는 부랴부랴 119에 연락했습니다. 구조대가 헬기를 동원해 도착했지만 이미 손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산에서 내려오지 못한 친구를 대신해 관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과 24시간 전 우리는 술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오래 같이 가자며 웃던 얼굴이 이제는 영정사진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현실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술잔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그가 들었던 술잔이 떠올랐습니다. 한 잔 해야지 이 맛에 사는 거 아니냐? 그 농담 같은 말이 이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저주의 말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술자리를 나가면 절대 등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누군가 농담 반으로 산에서 한잔하자고 하면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그 술잔이 다음 날엔 영정사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산에서의 술은 해장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삽과도 같습니다. 어제의 술잔이 오늘의 영정사진으로 바뀌는 것,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니 제발 산에서 술잔 대신 물병을 드십시오. 그 물 한 모금이 목숨을 살리지만 술 한 모금은 목숨을 앗아갑니다. 실화 사건 네 번째 이야기. 산불의 불씨는 술병이었다. 산이라는 곳은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사람의 부주의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날은 늦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산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소주 몇 병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목표였죠. 오늘은 그냥 자연 속에서 즐기자, 그런 마음으로 산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웠습니다. 바람에 나무잎이 살랑거리고 숯불 위에 고기가 익어가며 연기가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우리는 잔을 돌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이게 진짜 힐링이지. 모두들 그렇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은 우리의 판단력을 서서히 흐리게 했습니다. 한 친구가 담배를 피우더니 아무렇지 않게 꽁초를 바위 위에 던졌습니다. 저는 경고했습니다. 여기 건조하니까 불 조심해야지. 하지만 그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 바람에 불 안 붙어. 우린 믿었습니다. 술에 취해 경각심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불씨가 얼마나 위험한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람 방향이 바뀌었고 꽁초가 작은 풀밭에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바위 틈과 말라버린 풀을 타고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다! 누군가 소리쳤지만 술에 취한 우리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채한데 불길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번졌습니다. 우린 급히 물과 흙으로 끄려고 했지만 술기운에 손발은 둔하고 판단력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연기가 우리 코를 찌르고 바람의 불길이 우리의 방향으로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오늘 우리가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다행히 산불진화대가 출동했지만 이미 불은 수십 미터를 태웠고 헬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서 뒤로 물러나야 했고 고기를 굽던 자리, 돗자리, 술병,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뉴스에는 우리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등산로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은 등산객 부주의. 그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죠. 술을 마신 채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산이라는 곳에서 술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방화범으로 몰아가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저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모든 친구들을 말립니다. 물 한 모금이면 충분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술 한 잔은 산을 불태우고 인생을 태우는 불씨가 됩니다. 그 술병 하나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모두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술잔을 들지 마십시오. 그 잔 하나가 불꽃이 되고 산불이 되고 나의 인생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불꽃은 지워지지 않은 죄책감으로 평생 마음속에 남습니다. 실화 사건 5번째 이야기. 끝내 못 부른 이름. 이 이야기는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산행사고, 바로 아버지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단순한 이유였지만 저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소주를 좋아하셨고 어제도 친구들과 술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괜찮다. 산에 가면 금방 개운해질 거야. 우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했습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기도 했죠. 하지만 올라갈수록 아버지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얼굴은 평소보다 붉고 숨이 가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가세요. 제가 걱정스레 말했지만 아버지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가면 정상이야. 정상에 가까워졌을 때 아버지는 갑자기 배낭에서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한잔하자. 정상에서 기념으로. 저는 겁이 나 말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술 마시면 위험합니다. 내려가서 드시죠. 그러나 아버지는 웃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술잔을 부딪혔고 잠시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길, 아버지는 발을 헛디뎌 벼랑 쪽으로 몸이 기울었습니다. 제가 달려가 잡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외마디 비명이 산속에 울려 퍼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래로 떨어져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헬기와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산길이 너무 험해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깨져버렸습니다. 한 번의 술잔이 이렇게도 큰 비극을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웃음, 마지막 한 잔, 그리고 마지막 부르지 못한 이름, 모두 제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산에서 술을 보는 순간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산에서 술잔을 드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누군가를 잃을 수 있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제발 산에서 술잔을 들지 마십시오. 그 술잔이 웃음을 주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순간엔 비극과 후회만 남습니다. 산은 가족과 함께 즐기고 안전하게 내려와야 합니다. 한 잔의 술이 사람의 목숨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우리네 인생, 이제는 사소한 즐거움보다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일 나이입니다. 산에서는 술잔 대신 물병을, 요란한 건배사 대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십시오. 오늘 흘린 땀이 내일의 건강이 되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부디 건강한 산행을 즐기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